가무라를 잃고 슬픔에 빠진 피터 퀼이 위기에 처한 은하계와 동료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가디언즈와 힘을 모으는 내용을 담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신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관한 10가지 잡지식 지금 출발합니다. 스포일러가 될 만한 요소들은 최대한 뺐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실물과 CG의 균형을 잘 맞춰야 가장 사실적으로 보인다라면서 거대한 실물 세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실물 세트는 무려 축구장 4개 이상의 공간에 마련됐죠. 이 중 가디언즈의 본부로 등장하는 노웨어 행성 세트장은 제작 기간에만 무려 6개월 이상이 소요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하나의 세트장이 아닌 완전한 도시 형태로 제작됐는데요. 세트장 내부와 외부에는 총 20개의 건물이 설치됐죠. 크리스 프렛은 마치 꼭 테마파크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라는 촬영 소감을 남겼습니다. 또한 가디언즈의 새로운 우주선 보이 역시 4개월이 넘는 제작 기간 끝에 탄생했는데요. MCU 사상 가장 큰 조종석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3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우주선 세트는 모든 방에 연결이 되어 있어 이전에는 불가능했을 구도의 장면도 촬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 4월 제임스 건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작품이 기네스 세계 기록 단일 작품에서 가장 많은 특수분장을 한 영화 분야에 등재됐다고 밝혔는데요. 특수분장 스튜디오 레거시 이펙트는 이번 작품을 위해서 1000명 이상의 배우를 위한 23,000개 이상의 보철 분장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기존 기록 부유 작품인 아카데미 분장상 수상작 그린치를 뛰어넘는 것이었죠. 특히 이번 영화 속에는 휴메니얼이 사는 카운터어스라는 행성이 등장하는데 이 행성에 살고 있는 500여 명의 휴메니얼을 각기 다른 디테일의 특수 분장으로 만들어냈죠. 한편 캐시 러색 헤어 팀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활개를 치고 있을 때 이 영화를 찍었다라면서 어떤 배우가 확진될지 몰라서 상시 20개의 추가 분장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이 작업이 뿌듯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2017년 4월 제임스 건 감독은 3편을 구상하면서 전작들과는 다른 OST를 구성할 것 같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이는 2편에서 스타로드가 유품으로 2000년대 노래까지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준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2022년 2월 어벤져스 엔드게임 시점에서 스타로드가 지구의 최신곡들을 담고 돌아갔다는 루머가 흘러나오자 제임스 건 감독은 트위터에 퀼은 가능한 한 빨리 지구를 떠났기 때문에 이번 OST도 모두 준에 있는 노래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의 오프닝 곡은 1992년에 공개된 라디오헤드의 크립 어쿠스틱 버전이었죠. 이 밖에도 스페이스 호그의 In the Meantime, 플로레스 앤더 머신의 Dog Days Are Over처럼 스타로드가 우주로 간 시점 이후의 노래들도 OST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작품의 가무라는 2014년에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온 가무라로 타노스가 사라지고 난 후 우주의 범죄 조직 라바저스와 한편이 되어 등장하는데요. 제임스 건 감독은 조 셀데나가 처음에는 2편까지만 하고 가무라를 그만두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무라가 자신을 희생하는 시나리오로 구상을 했지만 이 소식을 들은 케빈 파이기와 루이스 데스포지토는 이를 만류했죠. 이후 루소 형제 감독이 제임스 건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가무라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해줬고 이에 제임스 건 감독은 욘두가 희생하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고쳤습니다. 참고로 케빈 파이기는 앞으로의 MCU 전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이상 최대한의 연출 재량권을 이번 작품에 부여했다고 하네요. 이번 작품의 메인 빌런이자 매드 사이언티스트인 하이 에볼루셔너리는 평범한 라쿤을 로켓으로 개조한 인물로 있는 그대로의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주의 무고한 생명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왔고 뛰어난 지능으로 중력을 조정할 수 있는 슈트를 개발했죠. 하이 에볼루셔너리를 연기한 배우는 HBO 오리지널 시리즈 피스메이커를 통해 제임스 건 감독과 처음 호흡을 맞췄던 추쿠디 이우지인데요. 어린 시절 그는 유엔에서 일하던 부모를 따라 나이지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살았고 밤에 암시장에서 구입한 해적판 비디오를 보며 연기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 시절 그가 봤던 작품은 리차드 버튼과 피터 오틀의 출연작이자 헨리 2세와 토마스 베켓 캔터베리 대주교의 이야기를 담은 베킷이었죠. 외계 종족 소버린이 만들어낸 인조인간 아담 워록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의 쿠키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지만 실제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는 비행 능력을 보유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가디언즈에게 새로운 위협이 됩니다. 이 아담 워록의 역할로는 조지 맥케이와 레게장 페이지가 고려됐었지만 최종적으로 윌 폴터가 캐스팅됐죠. 한편 노웨어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아담 워록의 모습은 마치 슈퍼맨처럼 느껴지는데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떠나 DC 유니버스의 총괄자가 된 제임스 건 감독의 차기작 슈퍼맨 레거시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카더도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콜렉터의 수집품 중 하나로 처음 등장했던 우주계 코스모는 디즈니 플러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을 통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가 됐는데요. 우주복에 있는 기계를 통해 소통하며 염력을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죠. 코스모는 원작 코믹스에서는 수컷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제임스 건 감독은 1957년 역사상 처음 우주에 간 이후 궤도에서 세상을 떠난 소련의 우주견 라이카를 기리기 위해 암컷으로 설정을 바꿔 설정했다고 합니다. 한편 코스모의 목소리는 보라 속편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배우와 여우조연상을 놓고 경쟁을 벌였던 마리아 바칼로바가 맡았죠. 가디언즈가 로켓의 킬스위치 코드를 찾기 위해 오르고 코퍼레이션으로 향하는 장면에서 그들은 컬러풀한 슈트를 입습니다. 많은 이들은 처음 사진이 공개됐을 때 어몽어스 게임을 참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에 대해 제임스 건 감독은 단호하게 아니라면서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등장한 의상으로 제임스 건 감독은 이 의상으로 레전드 SF 영화에 대한 경의를 표했죠. 바른말을 강조하던 스티븐 로저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이번 작품에서 피터는 문을 빨리 열라는 대사에서 F 욕설을 사용합니다. 이는 역대 MCU 영화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F 욕설로 이전까지 가장 심했던 욕설 대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스티븐 로저스가 타노스를 잡으러 갈 때 한 말이 있었죠. 제임스 건 감독은 트위터를 통해서 PG-13 등급에서 F 욕설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라면서 촬영장에서 크리스 프렛에게 한번 넣어보자고 했고 그 순간을 더 재밌게 연출한 것 같아 편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참고로 같이 이 장면을 연기한 레뷸라 역의 카렌 길러는 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항상 욕설을 들어왔다라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네요. 라일라는 로켓과 함께 하이 에볼루셔너리에게 개조된 수달입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라일라는 1982년 첫 선을 보였고 로켓과 연인관계로 등장하죠. 물론 일부 작품에 따라서 라일라는 블랙잭 오헤어라는 토끼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라일라의 목소리로 레이디 가가가 맡았다는 루머도 있었지만 제임스 건 감독은 부정했었죠. 만약 캐스팅이 이루어졌다면 로켓의 목소리를 맡은 브래들리 쿠퍼와 레이디 가가는 스타이즈본에 이어서 다시 같은 작품을 작업할 뻔했었는데요. 아무튼 라일라 역할은 클린트 바튼의 아내 로라 바튼을 연기한 린다 카델리니가 맡았는데 공교롭게도 로라의 딸 중에는 라일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에 관한 10가지 잡지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